여러분, 혹시 이런 문자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됩니다. 택배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수정해주세요. 정부 지원금 대상자입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움직입니다. 괜히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이 불안, 이 조급함. 사기 문자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노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문자 안 속는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나는 세상 경험도 많다.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사기 피해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신중해지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커집니다.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혹시라도 불이익이 생길까봐. 바로 그 책임감과 성실함이 사기꾼에게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삶을 회복하게 돕는 연구자입니다. 수많은 범죄 심리 자료와 고령층 피해 통계를 분석해 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기 문자는 절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즉흥적이지도 않습니다. 사기 문자는 철저히 계산된 심리 구조물입니다. 중요한 건 그 문자의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쓰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감정을 자극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사기 문자의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첫 단계는 주의를 빼앗는 문장입니다. 계좌, 택배, 지원금, 법적 조치. 우리 삶에서 무시할 수 없는 단어를 던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간 압박입니다. 오늘까지, 지금 즉시, 곧 마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사람은 시간에 쫓기는 순간 논리적 판단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평소라면 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공포입니다. 불이익이 생길 것 같다는 두려움, 내가 손해볼 것 같다는 불안. 의학계에서는 이를 위협 기반 반응 유도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의 뇌는 공포를 느끼는 순간 생각보다 회피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확인보다 클릭을 먼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기관은 절대 여러분을 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기관은 문자 하나로 모든 걸 끝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 문자는 다릅니다. 항상 혼자 판단하게 만들고, 항상 지금 당장 행동하게 만들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묻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기 문자의 본질입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가 유난히 많아졌습니다. 금융감독원, 국세청, 경찰청 이 이름들이 적혀 있으면 왠지 더 믿음이 갑니다. 하지만 이름은 얼마든지 베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꾸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속는 사람이 약한 게 아닙니다. 모르는 구조에 노출되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구조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안전해지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 문자 유형을 하나하나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문장 하나, 단어 하나까지 왜 위험한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급하게 만들면 의심하십시오. 불안하게 만들면 멈추십시오. 혼자 결정하게 만들면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사기 문자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바보 같았는지 모르겠다. 조금만 생각했어도 이상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바보였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상적인 인간 반응을 보였을 뿐입니다. 사기 문자는 사람의 이성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감정을 우회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사기꾼들은 글을 쓰기 전에 사람의 뇌를 연구합니다. 특히 두 가지를 집요하게 분석합니다. 불안을 느끼는 지점과 책임감을 느끼는 지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충동적이지 않아집니다. 대신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책임감이 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그 성실함과 책임감이 사기 문자의 표적이 됩니다. 사기 문자의 작동 원리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의 포획입니다. 사기 문자는 절대 안부 인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핵심 단어를 던집니다. 계좌, 택배, 세금, 지원금. 이 단어들은 우리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간 압박입니다. 오늘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시간 압박을 받는 순간 사람의 판단 속도는 빨라지지만 정확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빨리 결정하게 만들수록 틀린 결정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권위 부여입니다. 사기 문자는 반드시 믿을 만한 이름을 씁니다. 은행, 정부, 공공기관.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 바로 금융감독원, 국세청, 경찰청입니다. 이 이름들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은 경계심을 내려놓습니다. 권위는 생각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고립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기 문자는 반드시 혼자 판단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라. 개인정보라서 본인만 가능하다.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인 사람은 반드시 취약해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행동 유도입니다. 링크를 누르게 합니다. 전화를 걸게 합니다. 정보를 입력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공식 기관은 절대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분들이 속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문자가 그럴듯해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 불안해서입니다. 사기 문자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조종합니다. 여러분,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조를 알게 되셨습니다. 구조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기 문자 유형 5가지를 실제 문장 구조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문장 하나가 왜 위험한지, 어떤 단어에서 멈춰야 하는지, 어디서 바로 삭제해야 하는지, 이걸 알고 나면 문자를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아, 이건 사기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급하면 멈추십시오. 무섭게 하면 끊으십시오. 혼자 결정하게 하면 의심하십시오. 이건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 문자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공통 구조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택배 사칭 문자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택배 주소 오류로 배송이 지연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문장의 핵심은 택배가 아닙니다. 오류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문제 상황을 보면 자동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특히 성실한 분일수록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위험 신호는 딱 하나입니다. 링크입니다. 정상적인 택배사는 문자로 링크를 보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앱이나 공식 고객센터를 이용하게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금융기관 사칭 문자입니다. 계좌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문장은 공포를 먼저 던집니다. 돈과 관련된 위협은 누구에게나 강력합니다. 특히 노후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문자로 계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절대 문자 하나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금융감독원입니다. 이 이름이 보이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지인 사칭 문자입니다. 엄마, 나 휴대폰이 고장났어. 이 번호로 연락해. 이 유형은 기술보다 감정을 이용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로 판단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항상 갑작스럽고, 항상 설명이 짧고, 항상 다른 번호를 사용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기존에 알고 있던 번호로 직접 전화하십시오. 확인하는 순간 사기는 끝납니다. 네 번째 유형은 공공기관 사칭 문자입니다. 정부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이 문장은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 놓치면 손해라는 두려움. 최근 특히 국세청, 경찰청 이 이름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문자 링크로 신청받지 않습니다. 항상 공식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절차를 병행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계좌 정지, 법적 조치 사칭 문자입니다. 가장 위협적인 형태입니다. 미납으로 인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됩니다. 이 문장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빼앗는 것. 공포가 극대화되면 사람은 확인보다 탈출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유형은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혼자 행동하게 만든다. 이 구조가 보이면 내용이 무엇이든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부터는 문자를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 문장이 나를 급하게 하는가? 이 문장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 이 문장이 나를 혼자 두는가?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멈추십시오. 셋 다 해당되면 바로 삭제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기 문자를 내용으로 판단해 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구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절대 속지 않는 생활 루틴과 실제 대응 멘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문자가 왔을 때 어떤 순서로 행동해야 하는지, 가족끼리 미리 정해두면 좋은 한 문장 약속은 무엇인지, 이걸 알고 나면 사기 문자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그냥 소음이 됩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문제처럼 보이게 만든다. 혼자 해결하게 만든다. 지금 당장 움직이게 만든다. 그럼 사기입니다. 지금까지 사기 문자의 구조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지켜주는 건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문자가 왔을 때,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설명 대신 아주 단순한 생활 루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틴입니다. 문자가 오면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기 문자는 여러분을 급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반드시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문자를 받는 순간 바로 행동하지 않고 딱 한 번 숨을 고르십시오. 이 짧은 멈춤이 판단력을 되돌려줍니다. 두 번째 루틴입니다. 링크는 보지 말고 출처를 봅니다. 문장 내용보다 먼저 보낸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이상하게 길거나 개인 번호처럼 보이면 그 순간 멈추십시오. 정상적인 기관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공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루틴입니다. 문제는 혼자 해결하지 않습니다. 사기 문자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만 가능하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 말이 나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가족에게 보여주십시오. 자녀에게 사진 한 장 보내십시오. 이 한 동작이 여러분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이제 전화가 왔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사기는 문자보다 더 위험합니다. 목소리가 감정을 더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듣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사기 전화가 왔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번호로 다시 전화하겠다. 이 한 문장만 말하고 전화를 끊으십시오. 상대가 뭐라고 말하든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끊는 순간 사기는 힘을 잃습니다. 다음은 가족 간에 반드시 정해두어야 할 약속입니다. 요즘 가장 위험한 유형이 지인 사칭 문자입니다. 특히 자녀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이 한 가지 규칙만 정해두셔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급한 돈 이야기는 반드시 전화로 다시 확인한다. 문자로 끝내지 않는다.
이 약속 하나만 있어도 대부분의 지인 사칭 사기는 걸러집니다. 이제 스마트폰 설정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능 하나만 켜셔도 충분합니다. 스팸 차단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이미 수많은 위험 번호를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백신 앱 하나 정도는 미리 설치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활 안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 중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한 번만 물어봤어도 됐는데. 이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해보십시오. 문자가 오면 바로 보지 말고 한 번 멈춘다. 링크보다 사람에게 묻는다. 급하면 끊는다. 이 세 가지 행동이 여러분의 자산과 시간을 지켜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며 시니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지식은 방패가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기 이야기를 듣는 걸 불편해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랐습니다.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 직면하기 싫은 이야기 앞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위치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5부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아주 단순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사기 문자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구조라는 사실. 이 한 문장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기 문자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혼자 결정하게 만드는 방식, 그리고 그 구조를 무력화시키는 생활 루틴과 말한 문장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 피해는 부주의에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알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사기 피해를 당한 뒤 가장 먼저 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노도 아닙니다. 슬픔도 아닙니다. 자책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바보였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여러분, 그 생각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당한 건 실수가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비대칭은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기 문자를 보면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이 문장이 나를 급하게 하는가? 이 문장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 이 문장이 나를 혼자 두는가? 이 질문이 자동으로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이 멈춥니다. 그 멈춤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사기 문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범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부터 문자가 오면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전화가 오면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한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세 가지 행동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전해주십시오. 배우자에게 말해주십시오. 주변 어르신께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노후를 완전히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 문장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이제 사기 문자를 구조로 판단합니다. 이 문장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선언입니다. 선언은 행동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충분히 현명하며 충분히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나이 든다는 이야기나 약해진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경험 위에 지식이 더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휴대전화는 위협이 아니라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오늘 이 순간부터 이미 달라졌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켜질 가치가 있습니다.